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코인 참수님이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박빌브님이 예전에 비트코인 장기 전망 해주셨던 것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 참수님 그 의견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럼 흘러갈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 위치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기사 몇 가지 보고요. 어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료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부탁을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구해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인 참수님이 어제 이제 올려주셨던 그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우블닷컴, 여기 예전에 이제 소개를 많이 해 주셨었는데, 이 윌리우가 하고 있는 이 우블닷컴 가면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블닷컴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제 못 봤는데, 그냥 뭐 우블닷컴에 올라와 있는 보조지표들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이 보조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찰스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 에너지 값,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표현을 했고, 이 차트, 이분이 이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 차트와 비교를 해 보니까 2019년도 현재 위치가 그 전에 있었던 불장 시작되기 전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지금 2012년도와 2013년도 이 사이에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2012년도와 잠깐만, 이게 음영으로 돼서, 2012년도와 이제 마우스를 옮기면 또 이게 바뀌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상태로 진행되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한번 뾰족하게 튀어 올라갑니다. 이 에너지 값이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에너지 값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 0을 기준으로 0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2015년도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올해 어떠냐? 올해 2019년도도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불장 때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2019년도도 2012년도 13년도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 에너지 값이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높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위치 그 이후의 흐름은 2013년도 초 흐름, 그러니까 2013년도 초의 비트코인 흐름, 그리고 2016년도 초의 비트코인 흐름으로, 2016년도 중반이죠. 중반 이후에 비트코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이분이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예전에 박빌브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차트인데, 저 이것과 박빌브님이 올려주셨던 차트와 결국에 아까 이제 봤던 그 에너지 값, 비트코인 에너지 가치를 이용해서 그 비교한 그 차트와 굉장히 이제 유사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전에 이제 박빌브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비트코인 과거 세 번의 사이클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 예상, 이렇게 이제 11월 18일 날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박빌브님이 예상을 해주셨던 건 뭐였냐면요, 이렇게 상승할 때 1, 2, 3, 4, 5파동, 그리고 이렇게 A, B, C파 형태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파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2012년도, 13년도 이때가 이제 상승이 나올 때인데, 12년도와 13년도 그 중간에 보시면 아까 차트에서요. 아까 이 차트에서 2000년도, 12년도, 13년도 이 사이에 이와 같이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눌러준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 올라갔다 눌러준 이 위치가
결국 박빌부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차트에서 C파 조정, C파 조정이 마무리되는 위치가 튀어 올라간 다음에 눌러준 이 오른쪽 엉덩이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13년도 이때 사이에 이렇게 C파가 여기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12년도 중반부터 14년도까지 이렇게 큰 상승 1, 2, 3, 4, 5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 이 5월 기준으로 이때 이제 A파, B파, C파 이후에 이제 다시 1파, 2파, 1, 2, 3, 4, 5파가 나왔는데 이 C파 위치를 보면 2016년도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보셨던 2016년도 중반 위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비트코인 에너지 가치가 이렇게 밸류가 상승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했느냐, 박빌부님이 이제 예전에 올려주셨던 이 C파가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2012년도 말부터 2012년도 중순부터 나왔던 이 1, 2, 3, 4, 5파 또는 2016년도 중순부터 나왔던 이 상승이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 그리고 올해 말부터 뭐 내년까지 해서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상승의 모양은 2012년도 13년도 패턴이 될지 2016년도 17년도 패턴이 될지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일단 제가 보는 가능성은 저는 이제 2012년도 13년도가 좀 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4년 주기설로 했을 때는 2017년도 말에 상승이 나왔고 2021년 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2017년도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2012년도 중순 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2020년 말에 이렇게 이제 이 1, 2, 3, 4, 5파동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승 모양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모양으로 진행이 될지 12년도 13년도 모양으로 진행될지 뭐 16년도 17년도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12년도 13년도 이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게 결국에 지금 이제 경제 그 위기 상황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결국에 이제 다우 지수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다우 지수를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위로 계속해서 올리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좀 서서히 상승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2020년에 온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두 가지 경우다 이와 같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보조지표 그 에너지 값, 비트코인 에너지 값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박빌부님이 이제 예전에 올려주셨던 이 차트와 이제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맞아떨어지는 그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지지난주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골든 크로스가 나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그 50주 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럼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50주 이평선 위로 빠르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또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박빌부님이 이 1파의 높이를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1월 달에 계산할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면 이 8,300달러 있을 때 이 1파가 이 B파의 높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367% 상승을 해주면서 한 32,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한 6,500달러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 현재 차트를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6,369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이 지난 그때 박빌부님이 예상할 때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승 높이 또한 이제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상승 높이를 예측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시 이 1파의 높이를 보면요, 이 1파 높이가 2012년도 13년도도 이 그전 5파와 B파 사이
이제 일파가 형성이 됩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죠. 이 일파의 높이가 B파와 O파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일파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 그 부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1파 높이는 이 O파 2만 달러와 이 B파 13,900달러 사이에서 이 1파의 높이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지금 이제 1파 형태가 1파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려면 우선은 어제 뭐 이루라님 그 차트 의견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그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1파가 확실하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붙였어요. 차트를 붙였는데, 제가 이제 붙인 차트는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 그 1파 안에서 그 아까 이제 봤던 박빌부님이 이제 예상했던 C파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A파, 이게 이제 B파죠. B파고 이게 이제 C파입니다. C파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파가 이제 5파 중에서 1파가 나오는데, 그 1파 안에서 또 작은 1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제 그 작은 1파가 그 이루나님이 예상했던 그림, 또는 제가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붙였어요. 이 차트는 올해 이제 3월달 이후부터 6월달까지 상승했던 이 차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박빌부님 이야기했던 그 1파 중에 1파는 제가 이제 13,900달러와 2만 달러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형성될 그 1파의 작은 1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1파는 지난번 이 13,900달러와 이 삼각 수렴의 중심 1,300달러 사이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1,300달러까지 한번 눌러주고요. 이 1,300달러 뭐 일시적으로 뭐 깰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러주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다시 이 1파에 3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붙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모습이 결국에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이때 패턴, 3월달 패턴, 그리고 이제 10월달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된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모양들은 뭐 뺐다 올리느냐, 올렸다 빼느냐, 그냥 서서히 올리느냐, 그 차이만 있지, 결국에 이제 그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올해 이제 4월달부터 6월달과 같은 이런 그림으로 작은 1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서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드릴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 라인은 지금 뭐 7,800달러를 돌파를 하면 됩니다. 일단 우선 7,800달러를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시진핑 발언하면서 슈팅 나왔던 이 부분,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 라인, 이 노란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까지 완전히 돌파가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상승 5파 중에 큰 1파가 이제 상승 5파 중에 이제 1파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잠깐 추가를 해볼게요. 일목을 약간 추가를 해보면, 일목을 넣어보면요, 지금 이 자리, 이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거요. 잠깐만요, 이게 그림이 안 만들어지는데, 4시간 봉이고요. 일봉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구름대, 음운이 지금 나온 이 구간이 결국에 제가 그린 이 빨간색 추세선과 고점 연결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진핑 발언 때 나왔던 슈팅, 이 고점 연결한 이 라인에 이렇게 이제 음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확대를 해보면 이 음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서 안착한다. 이 구간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대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 음운 가격대는 이제
400달러, 8,400달러. 그리고 이 추세선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추세선을 좀 내려보면 이 추세선은 8,700달러. 그래서 8,700달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고점 연결한 이 노란색 추세선으로 그린 이 라인까지 통과가 되면서 1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조정은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했던 그 C파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C파일 확률이 크고 이 C파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뭐 완전히 돌파가 돼야지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50주선과 이제 100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지지난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50주선 위로 이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 C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아까 이제 그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셨던 이 차트의 모습, 이 비트코인 그 에너지 값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C파가 진짜 마무리가 됐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그림은 다시 이렇게 2012년도 13년도 또는 2016년도 17년도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되겠다. 2012년도 13년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 이 5파가 2020년 말에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그림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 5파 고점이 2021년 말쯤에 이제 형성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비트코인 차트를 해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뭐 크게 이제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어제보다 뭐 조금 오르거나 뭐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현재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 보시면 121선도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둥글게 떨어지고 있는데 121선까지 현재는 이제 돌파가 된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봉에서 20월선 내려오고 있는 이 20월선까지 약간 간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도 이제 살짝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윗꼬리를 맞고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미넌트 차트 간단하게 이제 위치만 어제와 이제 크게 뭐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리플 차트인데 리플 현재 이제 원화로는 219원이고 어제랑 이제 위치는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리플 차트도 제가 오늘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외국 유튜버 DIY 그 인베스터인가요? 인베스팅인지 그분이 이제 올려주셨던 차트 이제 제가 참고해서 그렸는데 그분도 이제 아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이제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러면 이 리플 차트가 지금 이 삼각수렴 돌파하고 흘러내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흘러내리다가 완전하게 그럼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려면 어디를 넘어가면 상승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이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그 고점들을 연결한 게 이 노란색 추세선입니다. 이 노란색 추세선이고 현재 위치에서 2017년도 3월 달에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고 주봉에서 이제 안착을 했을 때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주봉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렇게 잠깐만요 좀 약간 삐뚤인데 예, 정확하게 이제 그려보면 예, 좀 더 내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지금 위치에서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추세선이 0.28달러입니다. 0.28달러인데 넉넉하게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해서 지금 이 주봉에서 장기평선 200주선 지나가는 이 200주선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봤던 그 그림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에서 이제 이 200주선 위치는 0.3달러입니다. 그래서 0.3달러니까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1163원이잖아요. 0.3달러 3원 곱해보면 한 350원 정도 원화로
지난번 뭐 스웰 때 잠깐 올라왔다가 떨어졌던 350원, 뭐 70원 이 사이를 이제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이 200주 이평선에 안착을 하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원화로 이제 350원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만약 거기서 이제 더 본다라고 하면 이 120주선 검정색 120주선까지 돌파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완성된다라고 보고, 현재 이제 120주선은 0.46달러입니다. 0.46달러고 0.46달러니까요 363원 하면 한 534원 뭐 5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원 우선 이제 넘게 되면 이 고점 연결한 노란색 추세선 돌파, 그리고 550원을 넘게 되면 120주선까지 돌파돼서 안착을 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플 차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리플 차트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사를 올려주신 거를 몇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키스터 코크 문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17년 10월 25일 윤 팀장님께서 CBDC는 아직 좀 이르다 라는 이제 기사를 올려줬고, 첫 번째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이제 2017년 10월 25일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이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발표에서 한국은행 팀장은 현 단계에서 일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장애 요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모든 국민이 직접 예금 거래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뭐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민간은행 등 민간과의 경합 문제가 야기돼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올해 이제 12월 18일에 윤 팀장님께서 다시 발표하시길, 당장 발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종이 지폐가 사라질 텐데 중앙은행이 나서야 할 것, 개인적으로는 CBDC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려준 두 번째 이제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12월 18일에 올라온 기사고요. 한국은행 기관 대상 거액 결제용 CBDC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은행 CBDC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CBDC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그 한국은행이 다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그 연구 인력을 이제 뽑겠다라는 그 기사도 이제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보는 입장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날 세미나에서 그 윤 팀장은 당장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이어 그는 향후 종이 지폐가 사라지는 세상이 언젠가는 올 텐데 이때는 중앙은행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현금이 사라지는 미래 세상에서 금융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CBDC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입장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당장 발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해왔던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CBDC는 발행이 될 거다 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고, 또 한 가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였나요? 올해 초에 한국은행에서 화폐 개혁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내년부터 동전을 없애고 뭐 앱이라든가 아니면 카드에 동전을 충전하는 식으로 동전 없는 뭐 사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먼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든 이후에 아마 이 CBDC 발행과 맞물려서 화폐 개혁도 같이 진행을 시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그랬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브랜드 비트코인 가격은 둘째치고 언제부터 계획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건가요? 이렇게 써주고, 이미 계획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전혀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계획은 그때부터 계획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한국 그 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대형 증권거래소에서
6곳이 힘을 합쳐 대체거래소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거는 이제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국내 첫 ATS는 이르면 오는 ATS는 이 대체거래소예요. 대체거래소고 이르면 12월 금융당국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체거래소 ATS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하는 승인 과정뿐 아니라 설립 지역을 두고 정치권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그럼 이제 이걸 누가 투자했는가 보면 최근 초대형 IB증권사 5곳, 한국투자, NH, KB증권, 미래에셋, 삼성, 키움증권이 연합한 컨소시엄이 1,000억 원을 출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권사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한국 거래소 말고 이 대체 거래소도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증권사 6곳이 1,000억 원 돈을 출자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대체 거래소를 만드는데, 왜 우리나라가 한국 거래소가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거래소를 만들까? 결국에 이제 이 대체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증권들, 지난 우리 이제 해밀 가족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도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바로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하는 즉시 그게 이제 뭐 암호화폐를 바뀌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옷값을 이제 결제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암호화폐 망한다, 암호화폐 지금 가격 떨어지니까 이거 뭐 암호화폐 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기관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어디에 옮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망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증권사들이 이미 기존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체 거래소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0억 원을 출자해서 이런 대체 거래소를 만들고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이제 진행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대체 거래소 만드는 증권사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기사를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 거래소가 주식 옵션 시장 조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6개 증권사를 참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6개 증권사는 누구냐면 DB, SK, 유진, 키움,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인데, 뭐 겹치는 데도 있고 아까 이제 봤던 6개 증권사와 겹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봤던 그 6개 증권사는 앞으로 이제 이 주식시장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암호화폐와 연결돼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주식시장, 주식 옵션, 특히 이 옵션 시장이 굉장히 거래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파생 시장이 2010년도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뭐 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파생 시장에서도 먹을 게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파생 시장을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죽이는 정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뭐 개인들이 손해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뭐 교육을 해야 되게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파생 시장 들어오려면 기본 증거금 자체를 예전에 뭐 500만 원이면 되면 지금은 500만 원이 아니라 뭐 3천만 원 이상 가져와야지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위가 밀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1위 했던 이 파생 시장 거래량이 2위, 8위,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12위까지 밀렸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던 시장인데, 이렇게 정부 정책을 잘못 피면서 완전히 이제 시장을 죽여버렸어요. 시장을 죽이고 그 죽은 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이와 같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이미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시장에는 존재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니네 6개 증권사가 이 주식 옵션 특화 시장 조성자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기사 그 6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결국 이제 옵션 시장 상품을 이제 출시하고, 암호화폐 거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옵션 아무리 살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옵션 상품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살아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옵션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파생된 그런 상품들이 주를 이루는, 그리고 이제 그쪽에 힘을 쏟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두 개를 받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던 그 딜리버리 히어로 관련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못 찾았는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주셨어요.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이제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댓글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박달님이 써주셨고,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로 매각이 되는데 쿠팡이 뭔 상관이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쿠팡에서 쿠팡 이츠라는 배달 앱을 시작했더라고요. 배민에서는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 손정희, 백조 펀드의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며 쿠팡 이츠라는 상대가 있기에 독과점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또 배민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게 독점이 아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현재는 100%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 다음에 뭐였죠? 배달통 맞나요? 배달통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100%에 해당하는 그 배달앱 시장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쿠팡이츠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서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님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제 회사 소개 중에 지배구조, 도이치 베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이치 베르스 에이지 어마운트 2, 이 회사가 54. 회사일 것 같아요. 54.75%로 일대 지배주주이며,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또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해 보면 한국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네요. 2012년도에 한국에 진출했고, 최초 설립은 영국에서 해서 2012년도에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 자본이 2013년까지는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중국 자본보다는 우선 영국 자본과 미국 자본이 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지배구조 내용도 사멜님이 이제 올려주셨고, 박상현님이 쿠팡, 아까 이제 김박달님이 써주셨던 그 쿠팡 이츠라는, 쿠팡도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쿠팡 이츠, 맛있는 음식을 빠르고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다운로드가 뭐 엄청 많진 않더라고요. 물론 뭐 이거 뭐 50만 플러스라고 하니까 50만 정도 이제 일단 다운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또 이제 사용자가 올라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라라님이 또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배달앱 업체 현황이네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배달앱 다목은 딜리버리 히어로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네요. 타 국가들은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중 20, 30대가 주축이고 10대도 많이 사용하여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지금 돈 많이 준다고 해외 기업을 넘긴 게 개인에게는 좋겠으나 좀 아쉽네요. 중국의 딜리버리 히어로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 이제 독일 회사였죠. 우버이츠 등 배달앱들은 앱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를 받는 내용은 못 찾았고요. 타 결제 서비스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으로 기프트 카드를 결제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올려주신 자료를 잠깐 보면 이 글로벌 배달앱 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41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이제 사용자 수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아마 뭐 밑에 있는 저스티 테이크어웨이 이런 데들이 2200만 명, 1200만 명이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는 뭐 더 많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거기 이제 더해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게 되면 사용자 수는 이제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밑에 이 중국
업체 두 개가 있는데 어러머랑 이 메이투안 디엠핑 이 두 개가 근데 이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2억 6천만 명, 3억 2천만 명이고요. 뭐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가 미디어 시장, 동영상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 배달앱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위 하나업체 1위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다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중국은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라라님 이제 내용 좀 읽어볼게요. 나머지 배달 시장 결제 이게 이제 크립토로 넘어가고 결국 이제 크립토 시장을 붐을 일으킬 거다. 스타벅스 결제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붐을 일으킬 거다. 누가 정체, 오피셜, 사람들이 원하는 접근과 정보는 이런 거겠지만 누가 하나로 그림이 좁혀 보여지거나 사람들이 오피셜하게 느끼는 정보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찾아보면서 느껴지는 건 스타벅스나 배달시장, 오픈뱅킹, 간편결제 등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시장, 그리고 10대, 30대 중심이 사용성이 높은 시장이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이런 환경이 자산의 디지털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그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사는 그 4인, 보통 4인 가구, 4인 가구 수를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어떻게 보면 1위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배달 음식, 그리고 배달앱, 이런 서비스 문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센트 님이 올려주신 자료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올려주신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소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결제 회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라라라님이 보통 배달앱 서비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결제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결제 플랫폼 회사와 연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소페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소페이와 함께 딜리버리 히어로는 최근 동유럽, 동남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다수의 대체 결제 방법을 통합하여 택배 이 뭐죠? 직접 이제 이 배달을 해주는 이 라이더들이 현금을 모으고 쉽게 디지털 지갑 솔루션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을 대폭 이제 간소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소페이 또 링크를 하나 또 걸어주셨는데 이 이소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페이, 뭐 코인게이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또는 이렇게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이런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딜리버리 히어로 어제랑 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이제 배달통까지 완전히 다 인수해서 이제 100% 인수를 하는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 이제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한다 라고 하면 물론 뭐 아까 이제 쿠팡이츠가 있다고 했지만요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결국에 아까 이제 사뮤엘님이 그 미국과 영국 자본이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 이 배달의 시장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미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라님 의견까지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은 20대, 30대, 40대 좀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대중화시키고 다음 세대 완전히 이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이런 산업이 아닐까. 배달앱도 그렇고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그 금융 세력들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